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학부연구생 박주한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Non-Invasive Monitoring of 3-Glucose Range Based on ECG by Using DBScan CNN입니다. 이 논문은 IEEE 저널의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에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6.7이고 메디컬 인포메틱스 분야와 매스메디컬 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분야의 Q1으로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DB스캔을 이용하여 ECG 기반으로 혈당 레벨을 3가지 범주로 나눠 모니터링하고 당뇨 전 단계 및 당뇨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병이고 당뇨 환자는 약물을 통해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혈당 측정 방식인 체열은 침습적인 방법과 부담되는 비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저렴하고 비침습적인 측정 방법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CG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 시스템 변화를 반영하는 등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혈당 또한 ECG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당과 심혈관계 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CG에 기반한 혈당 모니터링은 비침습적이고 비용 부담이 덜하며 뿐만 아니라 ECG 신호는 웨어러블한 디바이스를 통해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CG와 블러드 글루코스 간의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저혈당, 고혈당 이 두 가지 혈당 범위 내에서만 구분을 하고 또 특정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여 심박수, QTC 등의 제한된 ECG 지표를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비지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DB스캔을 구현하여 입력 신호로 ECG의 특정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ECG에 파형을 넣어서 3가지의 혈당 범위 내에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습니다.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1 메커니즘을 보면 혈당과 심전도 간의 연관성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만약 음식 섭취를 하는 등의 스트레스, 자극이 오게 되면 교감신경계에서는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심전도에서 심박수와 전도 속도를 증가시키고 리프렉터리 피리오드는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이자섬에서는 인슐린을 내뿜게 하여 인슐린이 세포 조직들이 혈중에 있는 당을 흡수하게 하여 혈당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이에 부교감 신경계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빨라졌던 심박수와 전도 속도를 다시 늦춰주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통해서 혈당과 심전도 간의 작용들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혈당이 감소될 때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심장 관련 합병증이나 질병이 없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21명을 모집하였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실험은 공복 혈당검사 30분,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OGTT 120분, 총 150분 동안 진행되었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혈당 측정과 ECG를 기록하였습니다. 피험자는 공복 혈당 검사 후에 5분 이내에 시약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OGTT가 뒤이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제시된 시약은 물 250ml에 75g의 포도당을 탄 것이며 OGTT가 진행되는 120분 동안에는 30분마다 체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ECG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는 통제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ECG 측정은 바이오팩의 ECG 100C를 사용하여 리드2에 따라 측정하였고, 이렇게 얻어진 ECG 데이터는 샘플링 레이 1000Hz, 싱글폴 롤업 하이패스 필터 0.05Hz, 로우패스 노치 필터 35Hz로 전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블러드 글루코스 데이터는 식1에 따라 선형 보관되었는데, 혈당값은 시간 내에 급격한 변동이 없고 시간에 따라 대략 선형적인 점을 고려하여 혈당값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형 보관으로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특정 혈당값보다는 세 가지 범위에 따른 모니터링이 주로 초점을 맞춰줬기에 일정 오차 범위 내의 혈당값은 허용하였습니다. 이 테이블 1은 WHO에서 정한 건강한 사람과 당뇨 전 단계 및 당뇨 환자들을 구별한 기준표로 공복 혈당 시 혈당값이 6.0mol/L 이하이고 OGTT 검사 시 7.7mol/L 이하일 때만 건강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당뇨 전 단계 및 당뇨 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그림 3은 3명의 피험자에 대해서 보관된 혈당값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 검정 색깔에서는 건강한 피험자이고 빨간색 선은 공복 시 혈당이 높은 피험자로 당뇨 전 단계 피험자입니다. 이 파란 선은 OGTT 2시간 후에 혈당이 높은 피험자로 이 또한 당뇨 전 단계 피험자로 속하게 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혈당 값에 따라 세 가지 글루코스 레벨로 나눴는데 6mol/L 이하는 로우 글루코스 레벨로, 7.7mol/L 이상은 하이 글루코스 레벨로 나뉘고 이 사이 값은 모듈레이트 글루코스 레벨로 나뉘어져 세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DB스캔 입력으로 피험자별 10개의 심박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ECG 데이터에서 각각의 파형으로 쪼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후 입력된 10개의 파형은 DB스캔을 통해 아웃라이어를 찾아 전처리되어 CN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게 된 CNN에서는 최종적으로 메이저리티 버팅에 따라 혈당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분석을 위해서 CNN에서의 아웃풋을 그래드캠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정의한 하나의 심박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R피크를 검출하고 각각의 R피크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50개, 오른쪽으로 45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ECG는 1000Hz로 샘플링 되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250ms, 450ms로 총 700ms를 하나의 심박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실험 중에 팔, 다리 등의 움직임으로 간섭받은 ECG 데이터는 피크 검출이 어려워 제거되었습니다. DB스캔은 제대로 된 아웃라이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앞선 700ms 시간창에 따라 나뉘어진 10개의 심박동은 DB스캔에 입력되기 전에 예비 스크리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예비 스크리닝 단계는 먼저 ECG 파형을 2차 미분하여 제곱값을 취해주면 이때의 최대값은 R피크가 됨을 고려하여 이 심박동 하나씩 R피크를 검출하고 이 R피크 주위에서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을 찾아 Q피크, S피크를 마저 검출해줍니다.
그 후 일반적인 QRS의 폭이 0.06초에서 0.1초 사이임을 감안하여 Q피크와 R피크 사이 인터벌 값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웃라이어로 판단하여 제거하였고, 또 QRS 피크 감지를 못한 경우에도 제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DB스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B스캔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 하나로 점 포인트로부터 거리 엡실론 반경 내에 사용자가 설정한 점의 개수 이상의 점이 존재하면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변수로는 엡실론 값과 민 포인트 값이 존재하고, 이 반경 엡실론 내에 사용자가 설정한 점의 개수 이상의 점이 존재하면 이는 코어 포인트라고 부르고, 반경 내에 사용자가 설정한 점의 개수 미만의 점이 존재하게 되면 보드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코어 포인트와 보드 포인트에 속하지 않는 점은 노이즈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코어 포인트의 엡실론 내에 또 다른 코어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면 이들은 같은 군집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엡실론 값을 2로, 민 포인트 값을 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해당 숫자는 선행 연구 논문을 참고하고 또 휴리스틱 접근 방식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 피험자의 해당 데이터셋 내에서 아웃라이어가 3개 이상이면 해당 데이터셋 자체를 아예 제거하고, 아웃라이어가 2개 이내이면 해당 아웃라이어는 인접한 2개의 ECG 파형의 평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테이블 3은 DB스캔을 이용해 전처리하고 남은 데이터 개수입니다. 이 가로 내에는 버려진 ECG 데이터 개수입니다. 처음 21명의 피험자로부터 22,055개의 ECG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DB스캔 전처리로 16명의 건강한 피험자 군에서는 약 60% ECG 데이터가 버려지게 되었고, 5명의 당뇨 전단계 당뇨병 피험자 군에서는 40%의 ECG 데이터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총 2,100개의 ECG 데이터가 제거되어 남은 19,955개의 ECG 데이터로 CNN 모델에서의 훈련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쓰였고, 이들은 1:1 비율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CNN 모델 구조입니다.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5개의 맥스플링 레이어, 1개의 드롭아웃 레이어, 마지막으로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었고, 이 드롭아웃 레이어는 첫 번째 풀리 커넥트 레이어,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때 드롭아웃 레이어는 50%의 노드만을 남겨두고 다 드롭아웃되게 설정되었습니다. CNN의 파라미터는 반복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고, 커널 사이즈는 3 또는 2, 컨볼루션 레이어는 5개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저 펑션은 아담,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CNN 아웃풋을 그래드캠을 기반으로 시각화하였는데, 이로 ECG에서 어떤 지표가 최종 분류 성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그림을 통해 그래드캠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먼저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것의 글로벌 에버리지 값이 피처맵의 웨이트로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픽셀, 즉 ECG의 어떠한 부분이 아웃풋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웨이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웨이트로 업샘플링을 하게 되면
아웃풋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표가 도출되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DB스캔을 기반으로 한 심전도 전처리의 효과, 그리고 메이저리티 보팅 평가 전략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배치 사이즈 64, 에폭은 5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테이블 4를 보면 DB스캔 CNN 알고리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DB스캔 CNN을 사용한 분류 정확도에서는 로우 글루코스 레벨에서는 87.94%, 모더레이트 글루코스 레벨에서는 69.36%, 하이 글루코스 레벨에서는 86.39% 정도였으며 이들의 평균 정확도는 81.69%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A부터 D까지 4명의 피험자에 대해 혈당 레벨로 분류된 ECG 파형입니다. 각 피험자의 여러 개의 심박동을 혈당 레벨에 따라 색깔로 분류하였고, 초록색 실선은 로우 글루코스 레벨로 분류된 파형의 평균값이고, 파란색 실선은 모더레이트 글루코스 레벨로 분류된 파형의 평균값이며, 빨간색 실선은 하이 글루코스 레벨로 분류된 파형의 평균값입니다. 여기서 굵게 표시된 점선은 각 피험자의 혈당 분류에 상위 10% 이상의 기여도를 준 ECG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피험자마다 높은 기여도를 가진 ECG 지표가 다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T웨이브의 진폭은 다른 레벨에 비해 로우 글루코스 레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로우 글루코스 레벨에 영향을 주는 ECG 지표들은 P웨이브의 시작점, PR 세그멘테이션, QT 인터벌입니다. 특히 이 B 그림을 보면 로우 글루코스 레벨이 다른 글루코스 레벨에 비해 시작점이 좀 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 글루코스 레벨에서 영향을 주는 ECG 지표들은 QRS 컴플렉스의 앞부분, 그리고 T웨이브로 나타났습니다. 이 테이블 5는 앞선 세 가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당뇨 전 단계 및 당뇨 분류에서의 센서티비티, 스페시피티 결과입니다. 이 메이저리티 보팅을 사용한 CNN과 DB스캔 CNN에서 센서티비티 둘 다 비슷했으며 약 98%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페시피티에서는 DB스캔 CNN을 사용했을 때 약 12%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단일 심박동만 사용한 CNN 싱글 하트비트에서는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싱글 CNN에서의 스페시피티는 59% 정도로 건강한 피험자를 건강하다고 판별한 비율이 타 모델에 비해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모더레이트 글루코스 레벨에서는 다른 레벨에 비해 명확한 ECG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ANS 자율신경계에서 혈당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때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PNS와 SNS의 자극이 가해지지 못하여 정상 혈당 분류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로우 글루코스 레벨에서 피파는 심방의 활성화 또는 탈분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저혈당 수치가 심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 글루코스 레벨에서는 티파는 심실의 재분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높은 포도당의 수준이 심실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실험에서 21명의 작은 표본 크기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를 모집군에서 제외했기에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동일한 날 측정된 피험자의 ECG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으나 정밀한 개인화된 모델링을 위해서는 다른 날 측정된 동일한 피험자의 ECG 데이터로 데이터셋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ECG를 분석하면서 다른 피크 감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당 논문의 DB스캔을 이용하여 ECG 지표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